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기자들이 또 가만히 안 두죠. 계속 물었습니다. 조기 대선 출마하십니까? 검토한 바 없다. 예의가 아니다.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했던 말이 나중에 보면 다 맞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왜 올라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했던 말이 지나고 나면 다 맞기 때문이다. 우문의 현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검토한 바 없다. 딱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리고, 또 국무회의에 있었다면 계엄은 저도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내지는 계엄했다가 대통령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충신 김문수 같은 분은 또 지사 김문수 같은 분은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 얘기하니까 검토한 바 없다. 예의가 아니다. 지지율이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보수 중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붙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내가 했던 말이 나중에 보면 다 맞으니까 그렇다. 우문의 현답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자신이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국민들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그러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마디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빙고입니다. 빙고. 오늘 뭘 했냐면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이게 뭐냐면 주 52시간에 꽉 묶어놔가지고 누가? 문재인이가.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요, 이 주야로 교대를 하든지 내지는 또 3교대를 하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집중적으로 쉬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라인을 갖다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주는 60시간 하고 그 다음 주는 40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주 52시간제로 딱 묶어놔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특례를 도입해가지고서 주 52시간에 예외를 만든 그런 법안을 이제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반대를 못해. 반대를 못하면서도 여기에 미적지근하게 말이죠. 미적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몰아서 일을 하면 안 되나? 몰아서 일을 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6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진성준이라는 자가 있어요. 정책의장이라고. 저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쫄랑쫄랑 하는 놈. 요 놈이 이재명가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요걸 제동을 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죠.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면서 진성준을 딱 제동을 걸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가 지 아버지 신주단지야. 아시잖아요. 주 52시간제 위해서 저것들이 얼마나 난리를 떨었습니까? 문재인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의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노동적 쟁점이고 걔들의 어떤 모토예요.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포기하면 노동계가 들고 일었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바로 노동계 아닙니까? 그럼 노동계가 들고 일었을까 봐 겁나는 거야. 그래서 진성준이가 그런 말씀하시면 하면서 제동을 걸라 그랬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라면서 52시간 이거에 대해서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 이 얘기는 52시간을 깬다는 얘기 아니야. 즉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마구 던지고 있어요. 이 좌파 정책 다 버려버렸어. 기본소득 다 버려버리고 민생 지원금도 버려버리고 추경만 할 수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기본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던 기본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클릭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재명이 멘붕이 와가지고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야 이거 어차피 죽는다면 던져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지금 마구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우리 김문수, 우리 문수 형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재명이가 팍팍 떨어지면서 김문수가 막 뛰어오르니까 사실은 충분히 이제 보수의 주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현실적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출마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또 유도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습니다. 야, 역시 김문수네. 그러니까 이게 꼬시려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출마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꼬신 거잖아. 그럼 출마하죠. 이러면 걸리는 거야.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됩니다. 야,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기고문을 쓴 것도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통상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 기고문을 쓴 적도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던 자기 이력을 언급하면서 저는 공수처 설치 반대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전국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김문수 우문의 현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서 우클릭 전부 집어던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지지율 회복시켜보겠다. 추락하는 어떤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는 안 바꿔. 지조 딱 내가 한 말이 그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때 다르고 지금 달라.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자, 제가 그래서 이재명하고 지금 김문수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문수 장관 지금 얘기하려고 이 지금 동영상 만들고 있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기자들이 조기 대선 얘기를 물었어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도 한 말이 뭐냐면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말이 나중에 보면 그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다. 과거에 공수처 같은 거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비례대표제 같은 거 도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거 말고도 김문수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장관의 어떤 그 정치 철학 내지는 국가 철학 이거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이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일이야. 그 다음에 4.3은 제주 4.3은 북동이야. 똑같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받지 않았어. 억울해. 똑같아. 뭐 하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영웅이야.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산 주역이야. 여기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운동권 할 때는 박 대통령을 몰라봤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거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좌쪽에서 왔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런 말은 웃기는 소리야. 이 양반은 벌써부터 옛날 얘기고 그것이.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을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학생운동 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 사람은 노동운동 했던 거 인정하고. 근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야. 거기는 그때는 다만 근시안적으로 봤다 이거지. 내가 거의를 몰라봤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지. 자기가 뭐 안 했다고 말한 적 없어. 그 양반은. 했다 이거야. 하지만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나 속 좁은 것이었더라. 그래서 영웅을 몰라보고 거의를 몰라보고 제가 나쁜 짓 했다. 오히려 대통령을 욕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거 인간적입니까? 자, 김문수 충격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이재명과 완전히 대비되는 김문수. 좋습니다. 이런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겁니다. 이런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시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김문수 얘기하면은 김문수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김문수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예의도 아니고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자기는 한 게 없다. 이 한 게 없다는 말도 중요해요. 다른 놈들은 지금 뭐 조기 대선 뭐 지금 나가보려고 이런 말 하고 저런 말하고 뭐 그 쇼하는데 난 한 게 없지 않냐. 난 노동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일을 했을 뿐이다.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또 물어보니까 그건 혹시 내가 일관된 어떤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활시키고 김문수 차기 주자로 그 다음 차기 주자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공유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